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다음 세대의 참여를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가 이단 포교 상황극 영상을 제작해 이단 경계에 경각심을 주고 있어 화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침체된 한국교회의 선교 부흥을 위해 2023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신학적 검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이 국회 조찬기도회 설교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금식기도와 특별새벽기도 등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하며 청장년들의 묵상을 돕기도 하는데요. 절제를 넘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0일을 사순절로 드립니다. 이 중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으로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른교회 등 한국교회는 특별 새벽기도와 금식기도 등을 드리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는 청년 세대에 미디어 활용을 절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고난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신앙운동 SFC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금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활동집을 제공하고 영상을 제작해 하루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구돌보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하며 절제와 실천에 나섭니다. SFC 안성복 간사는 고난주간 학생들에게 절제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묵상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하고 하지 말자 운동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함께 참여하고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면서 함께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선교회 펜머스는 2005년부터 매년 고난주간마다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며 단순한 절제에서부터 미디어 사용의 방향성까지 제시합니다. 영화, 음악, 책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선정해 청장년층의 고난주간 묵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펜머스 최일모 본부장은 선정한 미디어 대안을 통해 고난주간 동안 문화적 방향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하기의 영역이거든요. 금식은 빼기의 영역이라면 이제 더하기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대안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이것들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문화적으로 좋은 또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며 고난의 절정에 이르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과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 본부장은 개인의 신앙보다 앞선 것을 잠시 내려놓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교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도들의 삶을 파괴하는데요. 이단 포교에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 교회는 이단들의 포교 상황을 상황극 영상으로 제작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를 보다 보니 심상치 않은 영상이 눈에 띕니다. 제목은 신천지 포교당하는 꿀팁,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이단 신천지 증거자막성전 포교 방법을 청년들이 역할극으로 재현했습니다. 3년 전 영상이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댓글이 달리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실생활 관련 영상이라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쉽고 재밌게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영상을 만든 곳은 영안장로교회 청년부에 있는 이단대책위원회입니다. 동영상 총 14개 모두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자로 전락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여호와의 증인 교리비교 등 다양한 이단을 다룹니다. 영상을 만든 청년을 만나 제작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단 연구를 30여 년간 해온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쉽고 빠르게 이단 포교에 경각심을 주는 영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단 포교법을 정확히 알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되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도 너무 싱크로율이 100% 똑같이 잘 만들었다라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 MZ세대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재밌게 봐주고 해서 영상에는 출연자가 이단 포교에 빠져드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시청자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이단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심리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포교에 대한 경각심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간적 친밀 또는 드물지만 어떤 영적인 갈구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씩 발을 디밀다 보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영상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안 장로교회 청년부 이대위는 올해 이단 전능신교 포교 내용을 담은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넘어 비기독교인들도 영상을 통해 이단 포교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3일 2023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 앞서 감리회 선교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와 선교사 고령화로 침체된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사와 평신도,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축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2 한국 선교 현황에 따르면 2년 이상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나라의 장기 선교사는 총 2만 2천여 명입니다. 그중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5%, 30대 이하의 선교사는 8%에 불과합니다. 선교사 은퇴를 70세로 가정할 경우 현재 40대 이하의 선교사들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20년 뒤엔 선교사 수의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충원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부흥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오는 23일 나흘간 이어지는 2023 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를 서울 꽃제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선교사 격려를 위해 기존 2년마다 개최하던 선교사 대회의 명칭 대신 선교대회란 이름을 사용한 건 참가 대상을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축제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이런 신학생들이라든지 또 평신도 선교사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또 발굴되고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대회에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0개 권역을 대표하는 부스를 마련해 선교사들이 직접 사역 현장의 자료를 공유하는 선교 박람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던 선교사들이 이번엔 직접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독려하고 선교 부흥에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이제 선교지에 대한 소식과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선교에 대한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극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 감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년 이상 또 30년 이상 근속한 선교사들과 30년간 선교사 파송을 이어온 교회를 대상으로 각각 시상을 진행합니다. 또 교단 차원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마련하고 매년 선교사 파송 우수교회로 선정된 교회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이 이를 신학적으로 검토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환경 분야와 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한국교회의 탄소 배출을 2040년까지 10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럼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을 비롯해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 성공회대학교 신익상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내용과 목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탄소 중립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빨리 교회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겠다. 충분히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어쨌든 2040년까지 100% 이제 더 감축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진영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계에는 현재 탄소 배출 관련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감축을 위해 위원회 구성, 한국교회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 도시농어촌교회 협력 토대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노건우 연구원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시민사회 재원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발표했던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목표대로 가려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데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노 연구원은 하지만 한국교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반갑다고 전했습니다. IPCC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냐에 따라서 지구 가열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고 특정 온도 목표를 설정하면 그 온도 목표에서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량의 총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 탄소 예산에 의하면 정말 급격하게 말도 안 되는 경로를 가야 한다는 거를. 박영식 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업체 구성, 교회 리모델링 및 시설 공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 또 방법들, 이런 것들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서 가능하면 이제 교회 새로운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는.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 확대 논의, 지속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이 5일 열린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이날 부활절 기념예배 설교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찬기도회장 이채익 의원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재헌국회 기도문이 새겨진 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써 영적 승리를 거두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올해 부활절이 회개와 기도를 통한 부흥의 부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한반도 핵 위협 등을 언급하며 절망과 공포를 희망과 기대로 바꾸는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지난 2일 대전 송촌 장로교회 앞에서 정직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기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서 박경배 대표는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조형물을 보면서 정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정직한 국민, 정직한 정부,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다리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보행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이후 현재 대입 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도에 나섰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행정지도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의 올해 말까지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로 설정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1%,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로 전년보다 목표치가 상향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된 핀란드는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 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와 러시아가 맞댄 국경의 길이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안보와 국익에 대한 침해라며 안보 보장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대응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특정국의 경제적 위압을 반대하며 대항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를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분석했습니다. 5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무역장관은 전날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 위압에 따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무역과 투자 관련 조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손상하는 것을 경제적 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G7을 넘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의 대외 활동을 금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유엔에서의 근무마저 금지하겠다고 유엔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탈레반은 현지인 여성 직원들이 아프간에 위치한 유엔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동료들의 업무가 금지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 조치가 번복되지 않으면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21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4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등 외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 내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니까요.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국내외 학계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목회자 325명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가 설교 준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제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이 주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를 바라볼 교인의 반응에 대해선 찬반이 갈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에 부합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